5천년의 통찰, 탈무드 인간관계 처세술.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사무치게 드는 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의리가 전부인 줄 알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허허실실 웃어넘겼던 일들이 이제와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고 진심을 다했던 동료는 내 뒤에서 딴소리를 합니다.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지긋지긋하다.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다. 혹시 요즘 이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직장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이 문턱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람 때문에 잠을 설치고 관계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어야 할까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삶의 상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5천년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를 펼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남은 인생을 품위 있게 지켜내기 위한 사유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며 온갖 멸시와 박해를 견뎌왔습니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한 전략이었습니다. 탈무드 속에는 그들이 배신당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으며 거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가업과 가족을 지켜낸 처절하고도 명쾌한 비결이 녹아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는 체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믿어왔던 사람의 질서가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을 직시하고 나를 단단하게 무장시켜 줄 차갑고도 정교한 통찰입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 대신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나침반을 건넬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바꿀 6가지 지혜의 문을 차례로 열어가며 5천년의 풍파를 뚫고 도착한 거대한 지혜의 바다로 깊이 잠수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한 사람에게 한 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고 하지만 만약 같은 사람에게 2번 속았다면 그때는 자신을 탓해야 한다고 탈무드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믿어왔던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믿음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착해 빠졌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을 보면 대개 정에 약해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이용당하기 일쑤입니다. 상대를 향한 나의 무조건적인 친절이 오히려 상대에게 나를 속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눈먼 신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뼈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겪는 배신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안목보다 사람을 믿고 싶어 하는 나의 외로움이나 허영심이 앞섰을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사는 것을 도덕적 우월함으로 착각하지만 분별력이 없는 착함은 자신을 방치하는 직무유기와 같습니다. 탈무드는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되 모든 사람을 신뢰하지는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익 앞에서 흔들리고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시간이 흐르며 검증되는 것이지 말 한마디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가혹한 인간관계의 전장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탈무드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3가지 구체적인 기준인 키소, 코소, 카소를 제시합니다. 먼저 돈을 대하는 태도인 키소를 보십시오. 돈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 욕망을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10,000원 한 장에 인색하면서도 큰 이익만 쫓거나 빌린 돈을 갚을 때의 태도가 오만하거나 지저분한 사람치고 끝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잔을 의미하는 코소, 즉 즐거움에 취해 긴장이 풀렸을 때 그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성공의 단맛에 취했거나 술기운에 무장해제 되었을 때 타인을 무시하는지 유심히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의 순간인 카하소에서 나오는 행동이 곧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쏟아내는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가 평소에 세상을 바라보던 뒤틀린 시선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갖추었다면 이제는 내 영혼의 울타리를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존중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정직하게 말할 때 진정한 친구는 내 울타리를 존중해 줄 것이고 나를 이용하려던 사람만이 화를 내며 떠나갈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단단한 울타리를 세울 때 비로소 세상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품격 있는 중년의 삶이 완성됩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게 살아온 우리에게 말은 이제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그 사람의 인격과 살아온 궤적을 증명하는 성적표와도 같습니다. 탈무드에서는 혀를 뼈는 없지만 사람의 뼈를 꺾을 수 있는 무기라고 묘사하며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8알이 입에서 나온다고 경고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청산유수처럼 내뱉는 말이 능력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중년의 지혜는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게 침묵하느냐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거나 침묵의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보태곤 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말이 당신의 노예가 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말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중장년기에 접어들면 조언이라는 명목하에 타인의 삶에 관여하고 싶은 유혹이 강해집니다. 자녀에게 건네는 나의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꼰대의 잔소리로 들릴까 두려우면서도 입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켜온 침묵의 철학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들은 신이 우리에게 입 하나와 귀 둘을 준 이유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임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중년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자가 아니라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입니다. 험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탈무드는 남을 헐뜯는 말은 그것을 내뱉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까지 총 3사람을 동시에 죽이는 살인 행위라고 단언합니다. 내가 내뱉은 비난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나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내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만을 가득 채울 뿐입니다. 중년의 대화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을 지키는 힘입니다. 내 안의 고민이나 계획을 남에게 떠벌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 상대에게 나를 공격할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 되고 나의 성공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시기라는 독을 심게 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힘을 비축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입니다. 갈등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독한 말이 혀끝까지 차오를 때 딱 3초만 침묵해 보십시오. 그 3초의 여유가 당신을 추한 노년이 아닌 깊이 있는 현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이 적은 자는 실수가 적고 실수가 적은 자는 원망을 사지 않으며 원망을 사지 않는 자가 바로 진정한 인생의 승자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중년의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인맥이 곧 능력이라는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십시오.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된 수백 명의 이름 중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달려와 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탈무드에서는 친구를 3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음식 같은 친구로 매일 필요하지만 쉽게 질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약 같은 친구로 가끔 필요하지만 인생의 고비마다 큰 힘이 됩니다. 셋째는 병 같은 친구로 곁에 두기만 해도 에너지를 뺏고 나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중년의 관계 정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 같은 친구를 과감히 도려내는 용기입니다. 나를 만나기만 하면 하소연을 늘어놓거나
나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고 시샘하는 이들, 혹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이들과는 이제 작별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는 가르칩니다. 독사보다 위험한 것은 나쁜 친구다. 독사는 육체를 해치지만 나쁜 친구는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관계의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열등감의 표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은 홀로 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대면하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비로소 좋은 인연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지, 혹은 나의 가장 못난 모습까지도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중년의 우정은 뜨거운 열정보다는 잔잔한 신뢰로 이어져야 합니다. 탈무드는 친구를 사귀는 데는 신중하되 한번 맺은 인연은 정성을 다해 지키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 정성조차도 나를 소모하면서까지 베푸는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이 선행될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존중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화려한 파티장의 주인공이 되려 애쓰기보다 조용한 찻집에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데 공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남은 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며 지혜로운 중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감정의 파고가 낮아지는 과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며 스스로를 갉아먹곤 합니다. 탈무드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강하다고 말하며 감정의 노예가 된 상태를 가장 위험한 무방비 상태로 간주합니다. 중년의 시기에 터져 나오는 분노는 대개 현재의 사건 때문이라기보다 쌓여온 삶의 피로와 결핍이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 예전 같지 않은 내 위상, 이런 서운함들이 불꽃이 되어 내 인격을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어 그 불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사유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정말 상대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의 자격지심 때문인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응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극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쉼표를 찍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탈무드에는 현명한 사람은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화를 내므로써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가를 계산해 보십시오. 분노는 타인을 공격하기 전에 이미 내 안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내 혈관을 태웁니다. 용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분노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중년의 얼굴은 그가 평소 가졌던 감정의 모양대로 굳어집니다. 고요한 호수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만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기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온화함이 결국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모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불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방법으로 축적한 불을 신의 축복이자 세상을 이롭게 할 도구로 여깁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부자가 되는 법보다 부자로 사는 법에 대해 훨씬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명언은 중년 이후의 경제관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달려왔고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하며 끊임없이 숫자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숫자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진정한 부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지혜롭고 가치 있게 쓰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명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집착하는 평판의 명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기 존중에서 나옵니다. 중년이 되어 자식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입니다. 탈무드식 자선인 츠다카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어내어 타인의 삶을 지탱해 줄 때 그 행위는 역설적으로 나의 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내 삶의 품격을 더합니다. 돈을 다룰 때는 차갑게 이성적이어야 하지만 그 돈이 흘러가는 방향은 따뜻한 사유가 깃들어야 합니다. 탐욕을 비우고 가치를 채우는 중용의 지혜야말로 노후를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이끄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인 지혜의 문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남은 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탈무드는 배우기를 멈춘 자는 늙은 것이며 계속해서 배우는 자는 영원히 젊다고 말합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무기는 지위도 돈도 아닌 세상을 향한 여전한 호기심과 겸손한 배움의 자세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오만이 찾아오는 순간 지혜는 떠나갑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젊은이들의 활기를 시샘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권위가 아닌 지혜로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늙은 몸으로 나무를 심고 있자 길 가던 청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나무에 열매를 맺으려면 수십 년이 걸릴 텐데 당신은 먹지도 못할 나무를 왜 심으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는 이미 열매가 가득했다네. 그것은 앞선 이들이 나를 위해 심었기 때문이지. 나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나무를 심는 것이라네. 이 노인의 마음이야말로 중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의 지혜입니다.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삶에서 타인을 위해 심는 삶으로의 전환. 그것이 인생의 완성입니다.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저무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어둠을 준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마지막 열정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000년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의 6가지 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언어를 절제하며 관계를 정돈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부와 명예를 가치 있게 다루는 법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울림으로 다가갔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뼈아픈 반성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탈무드는 당신을 가르치려 하는 책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잠들어 있던 지혜를 일깨워주는 종소리일 뿐입니다. 인생의 정오를 지나 황혼으로 가는 이 길은 결코 쓸쓸한 퇴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고귀한 여정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견뎌온 그 모진 세월과 당신이 흘린 눈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단단한 마음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당신만의 철학보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들이 당신의 남은 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의 시간은 더욱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